네, 이어서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원달러 환율 그야말로 고공행진이죠. 1,400원대에 육박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때와 맞먹는 수준까지 치솟으면서 달러의 초강세 현상을 일컫는 킹달러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데요. 이 환율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이 반응은 뭘까요? 아니 전 또 네. 소개를 더 해주시는 줄 알고. 네, 반갑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 슬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통해서는 처음이니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번 왔었던 것 같고요. 예. 저도 YTN에 거쳐간 옛날 식구였으니까요. 돌아오니까 더 좋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진행하시던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 그만두고 처음 나온 라디오 프로그램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제가 라디오 프로그램에 다른 프로그램 출연한 게 거의 한 7, 8개월 만인 것 같아요. 영광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니까. 아유, 감사하고 참 영광이고 어려운 또 경제 이야기를 워낙 쉽게 재밌게 잘 얘기를 해주시니까 오늘도 이 환율 이야기 잘 풀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보실 수가 있는데 저 앞에 보시면은 지금 잠깐 조금 치우쳐져 있다고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중앙에 와서 보여주시면 더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환율 얘기하기 전에요. 그 물가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추석 이후에 라면 가격 인상이 예고돼 있다고요. 내일 모레부터 이제 농심부터 올리게 되는데요. 농심이 라면 가격을 2자릿수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농심이 두 자릿수. 특히 짜장라면은 오름폭이 더 크고요. 매운 라면도 상당히 가격이 올라가서 대형마트 기준으로 여러 개들이를 산다고 가정했을 때 라면 한 봉지당 가격이 대략 100원 정도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700원 초반에서 800원 초반으로 올라간다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앞자리가 바뀌는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국내에서 농심이라고 하면 라면 시장 부동의 1위입니다. 내수의 절반을 차지하고요. 라면 매출이 이 회사 전체의 80% 정도를 차지하니까 라면 시장 전반에 그리고 회사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것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과자값도 올라갑니다. 이 회사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뭐 새우과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일제히 가격이 올라갈 예정인데 이 회사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팔도도 이제 10월 1일부터 가격을 10% 가까이 올리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네. 원래 이렇게 뭐랄까요? 누군가 하나가 딱 출발하면 계속해서 뒤따라가는 것 같아요. 이런 건 따라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보니까 초코파이 가격도 올라간다는 소식이 있는데 우리 그러면은 군인들 간식도 줄어들까요? 요새는 아마 간식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기는 했겠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다른 회사 제품이에요. 네, 그 오리온 제품인데요. 그 과자는 그 얘기도 따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과자는 그러니까 오리온이라는 회사 자체도 상반기에 돈을 잘 벌었는데 그 과자 가격은 뭐 러시아 등에서 동결이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다 그 해외 기업들 또 자국 내에 있었던 기업들 러시아 안에서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는데 오리온은 그 사이에 러시아에서 시장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매출이 1조 원이 넘고요. 영업이익도 뭐 역대 최고 수준이라서 그 사이에 그 상황을 또 잘 활용한 기업이기도 했는데 농심의 경우에는 왜 이렇게 올린다고 했느냐. 일단 대외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밀가루 가격, 팜유 가격, 이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게 이 인상의 근거가 됐는데 그렇다라면 삼양하고 오뚜기는 왜 가만히 있느냐. 상황이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팜유로 튀기고 밀가루를 만들 텐데 이 회사들하고 수익 구조가 좀 달라요. 달라요? 네.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심은 국내 중심 시장 수출 비중은 한 10% 정도 되고요. 라면 매출이 80% 정도를 차지하는데 반면에 삼양의 경우에는 수출 비중이 70%입니다. 그리고 삼양은 BTS 덕도 좀 봤어요. 왜요? 무슨 관계가 있죠? BTS의 지민 씨가 이 회사에서 나오는 한 라면을 먹고 너무 맛있다.
요걸 SNS에 올려주셔가지고 예. 그래서 삼양이 공식적으로 와. 땡큐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BTS 효과가 약간 있었고요. 오뚜기의 경우에는 라면 매출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식품들하고 좀 해치를 할 수가 있었는데 농심이 원자재 가격에 그래서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또 한 가지 악재가 있었어요. 다른 한 가지는 유럽이나 그 기타 국가로 수출하는 제품에서 예. 좀 좋지 않은 성분이 나왔다. 그래요? 이런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요것도 한 가지 영향을 미쳤고 농협이 마케팅 비용을 많이 썼다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2분기에. 농심. 네, 보통은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이 판매 관리비 안에 마케팅 비용이 들어있는데 이런 예. 비용을 좀 줄이거든요. 근데 그 비용이 확 늘어났어요. 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아마 시장에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뭘 좀 해보려고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그 비용이 확 늘어나면서 판매 관리비 1,370억 그런데 매출에서 원가를 뺀 매출 총이익이 1,340억이었으니까 원가 빼고 매출 총이익보다 요 돈을 더 썼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영업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돈은 원래 가지고 있던 벌어둔 돈에서 쓰면 안 되나요? 벌어둔 돈에서 썼기야 했겠습니다만 장부 전체로 봤을 때 마케팅이나 판관비 이런 게 늘어나면은 장부상으로는 좀 휘청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덜 벌고 더 쓰면은 뭐 장사가 없는 상황이라 예. 어쨌든 가격은 올라갈 테고 가격을 올려도 이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높을 테니 시장에서는 그래도 이 회사가 이제 좀 실적이 좋아지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증시에는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뭐 물가 오른다 그래서 보면은 다 두 자릿수예요 주변에 뭐 10% 그러니까요. 이상씩 오르는데 이게 뭐 그런 얘기 흔히들 하잖아요. 내 월급만 안 오른다. 이게 진짜 간극이 너무 커지는 것 같아요. 추석 전에 제가 장을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란 게 배추가 예.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그 배추 시장에서 그렇게 경쟁력 있는 친구가 아닌 사이즈가 네. 한 중간 사이즈, 미디움 사이즈 배추가 그닥 싱싱하지도 않았어요. 17,000원이 아우, 붙어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굉장히 비싼 어디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동네 마트에서 무 하나에 7,000원.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이게 참 물가 걱정도 하기 바쁜데 그런데 여기다가 더 덮치는 게 이제 환율이란 말이죠. 물론 직접적인 영향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 안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결국은 다 간접적으로 돌아올 것 같아요. 환율이 최근에 1,390원 가까이 올랐고요. 오늘도 1,375원으로 시작해서 한 1,370원대를 오가고 있는 것 같아요. 환율 고공행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네. 이런 이유가 뭔가요? 전 세계가 모두 달러를 원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어떤 돈을 원한다는 건 그 돈을 바치고 있는 그 나라의 경제 체력을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미국 말고 다른 데도 좀 믿을 구석이 없느냐 눈을 돌려봐도 예. 중국 주춤하죠. 중국 최근 들어서 보면 여전히 코로나 봉쇄 관련해서 어떤 입장인지 잘 모르겠고 이 나라가 문을 닫아버리면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걱정들이 많은 상황이고요. 예.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뚝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있고 다른 쪽에서 보면 러시아와 대치 상황 속에서 물가가 폭등한 유럽 상황을 좀 보면 유럽도 이 전망이 밝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하반기에 날씨 추워지면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들 얘기를 하니까 네. 유럽 돈으로도 안 돼. 위안화로도 안 돼. 그럼 일본으로 가보자. 보통 강달러일 때 엔고가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엔화도 그런 돈의 기능을 했다는 건데 최근 들어서 보면 일본 경제가 좀 주춤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달러 말고 믿을 돈이 무엇냐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금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리고 있는 것 또한 달러거든요. 예. 달러에 대한 신뢰가 높은 상황에서 달러로 가지고 있으면 이 나라가 금리가 높네. 다른 나라에서 돈 빼서 그 나라 돈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품귀 현상이 나타나서 이른바 달러화가 한정판이 되는 겁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뭐 굳이 따지자면 우리 원화의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기보다는 물론 이게 똑같은 말일 네.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달러가 말씀하신 것처럼 더 몸값을 키우는 거네요. 그쵸. 그 상황이 그렇게 펼쳐지고 있고요. 그래서 달러 대비 다른 나라의 통화의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화 인덱스 그 예. 6개 주요 국가 통화하고 비교를 해봐도 다들 상황이 마찬가지입니다. 달러 일- 빼고는 네, 일각에서는 뭐 통화 수합을 상시로 못 맺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달러화하고 상시 통화 수합 계약이 맺어져 있는 나라의 통화들도 가치가 뚝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조적으로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금리를 그들이 워낙 빨리 올려서이기도 해서 이게 어떤 나라의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예.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지금 1,400원 거의 가까이 갔다가 살짝 내려온 상황인데 뭐 전망들 보니까요. 1,400원은 물론이고 1,500원을 넘길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와요. 이게 1,500원이면 상당한 거 아닙니까? 엄청난 거죠. 사실 1,400원도 되게 놀라운 숫자인 게 네. 제가 추이를 말씀드리면 아 진짜야? 이러실 거예요. 6월 23일에 1,300원을 돌파를 합니다. 네. 그리고 8월 23일에 2달 만에 40원이 오르거든요. 이때가 1,340원인데 2주 전에 여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340원에서 1,350원 가는 게 불과 일주일 상간이에요. 엄청 그리고 빨라졌네요. 고주에 1,360원까지 돌파를 해버리고 지난주 5일에 1,370원 그리고 7일에 1,380원대까지 근접을 합니다. 네. 오늘은 좀 주춤한 상태로 출발을 한 게 그 사이에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큰 폭으로 한번 올렸고 일본 중앙은행도 구두 개입을 강력하게 했기 때문인데 환율의 조종관을 그래서 누가 잡고 있느냐? 예. 결국은 러시아예요. 왜 여기서 왜 갑자기 러시아 이러실 텐데 천연가스 가격을 안정화시켜서 유럽이 경제가 좀 안정되고 유로화 가치가 올라가 줘야 아하. 그래야 강달러의 브레이크가 하나 생깁니다. 그나마 네, 잡을 게 생긴다. 브레이크를 누가 잡고 있느냐 물으신다면 푸틴이에요. 역시 경제는 다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뭐 일단은 당장에는 러시아가 뭐 그렇게 풀어줄 것 같진 않은데 그러면은 1,400원 돌파는 뭐 어느 정도 지금 기정사실하다. 우리가 그 주요한 지점으로 보고 있는 게 1,390원이에요. 만약에 1,390원을 오르내리는 그 수준까지 간다라면 거기서 1,400원 가는 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다만 요즘처럼 그래서 1,380원 아래에서 공방을 벌이다가 요 기세가 조금 누그러진다라고 하면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요 사이에 이 환율 문제에서 우리가 그 역외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흐름이 하나 더 있냐면 중국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로 미국 국채를 막 내다 팔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강달러에 기름을 붓게 되거든요. 예. 요게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 근데 굉장히 복합적인 테트리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마 저희 듣는 청취자분들 가운데에서는 더 와닿는 문제가 예를 들어 해외 직구를 하시는 분들 혹은 뭐 해외 여행을 계획하시는 그쵸. 분들 뭐 이런 분들일 것 같은데 네. 뭐 1,400원 넘어서 예를 들어 1,500원 간다고 보면 이런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자, 대표적으로 최근에 사과폰 신형 모델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사과폰을 내가 살 거다. 네. 그런데 그 동결한다고 했어요, 가격을. 동결을 하건 말건 국내에서 소비자 가격은 더 높습니다. 달러로 동결을 하더라도 그렇죠. 달러로 동결을 해도 내가 사과폰을 구입할 때는 몇십만 원 더 내셔야 될 수 있죠. 사과폰뿐만 아닌 거죠, 그런 게. 그렇죠. 그런 게 뿐만 아니라 제과업계에서 원달러 환율 오르는데 파리빵집이 과자값 왜 올림?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밀가루 같은 거 국제시장에서 사고 파는 가격 다 달러 기준이잖아요. 아하. 그러면 수입 가격이 올라가고 소비자 가격에 반영이 되죠. 순차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고 팔고 이런 것들 대부분이 또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는 것 같네요. 자, 오늘 저희가 그 퀴즈로 내드렸던 상과 관련해서 속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이죠. 네, 이 상에서 감독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비영어권 최초 수상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또 축하 한번 하고 갈까요? 오. 네.
멋있어요. 황동혁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야,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남은 게 또 작품상도 있고요. 주연상도 있고 아직 속보가 더 전해질 게 있는 것 같은데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환율 얘기를 하다가 좋은 소식 하나 짚어봤고요. 그리고 그 미국의 금리도 환율에 영향을 좀 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9월 23일인가요? 9월 말에 FOMC가 한 번 더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21일에 현지 시간 기준으로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그러니까 미국 금통위가 열립니다. 그 여기서 지금 인상을 예고한 상황이죠? 어느 그렇죠. 정도? 인상은 뭐 기정사실이고요. 0.5%포인트 올릴 거냐 0.75%포인트가 될 거냐 이걸 결정하는 게 이제 관건인데 네. 아마도 0.75%포인트가 될 거다가 더 어제까지의 우세한가요? 컨센서스예요. 거의 시장 관계자의 90%가 어허. 0.75%포인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밤에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우리 시간으로 한 9시 반쯤 될 텐데요. 예. 여기에서 나오는 숫자 이게 기대보다 괜찮게 나온다. 즉 정점 찍고 많이 내려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준다고 하면 요 논란이 회의 직전까지 또 벌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만약에 자이언트 스텝을 또 한 번 밟게 될 경우에 환율은 더 올라가는 건가요?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해서 미국으로 몰려가는 돈이 더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환율에는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부정적이죠. 미국 돈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예. 그런데 그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이 변수가 어떻게 작용하느냐 좀 보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공격적으로 올린다. 다른 나라 통화가 다 약하고 견제 수단이 없다. 그러면 환율이 올라간다. 기계적으로는 일단 그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 그 대처를 보면요. 그동안에 어느 정도 다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다. 아주 위험하진 않다. 이런 입장을 많이 밝혀왔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빠르게 오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말이 그대로 유효하다고 보면 될까요? 일단 지금 환율 상황이 만약에 원달러 환율만 이렇게 유독 튄다면 네. 이러면 정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정부 부처나 한국은행 입장은 이걸 거예요. 속으로는 이거 좀 그런데 이런 마음이 있어도 대외적으로는 표정 관리를 할 수밖에 없죠. 왜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 엄마 아빠가 진짜 큰일 났는데 이러면은 너무 자녀들 불안해하죠. 그렇죠. 불안해지잖아요. 그래서 표정 관리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쌓고 있는 외환 보유액의 규모가 4,300억 달러가 넘습니다. 600조 원이 넘는다는 얘기인데 이 정도면은 사실 충분한 양이라 볼 수 있어요. 사실 뭐 IMF 기준, OECD 기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요거는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 기준으로 하는 얘기고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부족하진 않거든요. 다만 환율의 상승 속도가 워낙 빠르고 감소하는 추세 이런 걸 걱정하는 건데 경계심은 가지고 있되 그래서 우리 외환 보유가 부족하냐 아니냐 사실 요거는 좀 소모적인 논쟁이에요.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가지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는 경제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경계해야 한다. 이 정도로 인식하시는 게 건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짧게 여쭤볼게요. 앞서서 푸틴이 하나의 브레이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입장에서 자체적으로 이 환율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가 그 스틱으로 된 브레이크는 사실 없고요. 아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구두 개입이랄지 아니면 아름아름 실탄으로 개입한다. 그러니까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걸 내다 팔면서 아하. 환율을 미세하게 조정한다. 이게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속도를 아주 약간 늦출 수는 있어도 막 환율이 무섭게 올라갈 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건데 제일 좋은 건 수출 많이 해서 달러 많이 벌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녹록지가 않죠. 지금 해외도 다 힘들다고 난리는 상황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어려운 환율 이야기 아주 재밌고 쉽게 풀어주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했고요. 이 얘기는 전해드리고 보내드릴게요. 0332님, 박연미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예전에 가끔 YTN 나오셨을 때 귀를 열고 열심히 들었었는데 너무 반갑습니다라고 해주셨어요. 오늘도 아마 잘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미투요. 감사합니다.